이 시간에는 2025학년도 건국대 수리논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출제 경향 및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우리가 요 전에 올려드린 영상 2025학년도 수리논술 알아보기 1부하고 2부 거기서는 전반적인 사항을 했고요. 지금 이 수업은 건국대에 한정해서 일단 분석을 하는 짧은 영상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이 수업에서는 어느 단원에 어떤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디테일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요 다음 시리즈로 올라오는 올해 모의논술과 작년도 수리논술 기출문제 해설 강의, 그 해설 강의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 그냥 큰 전체적인 구조 파악만 했으면 좋겠다. 이게 일단 요 강의의 목적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작년과 올해 일단 건국대 수리논술을 비교한 표고요. 보시면 작년과 똑같이 논술 100입니다. 교과, 비교과 1절 반영하지 않고요. 오직 논술만 반영한다 이 뜻이죠. 그 다음에 모집인원은 여기 아직 약간 오타가 있는 것 같아요. 395명에서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줄었죠. 좀 줄었어요. 줄었고 연결도 줄고 전체 인원도 좀 줄었어요. 그래서 논술 준비하는 친구한테는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변화 내용을 본다면 계열별로 작년까지는 선택 과목에 대해서 지정이 돼 있었거든요. 과탐에 이렇게 지정을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수학과 관련되어서도 미적, 이런 식으로 지정을 했었는데 그러한 계열별 선택 과목의 지정이 폐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어찌되었건 여기에 해당되는 우리 친구들은 없을 것 같지만 혹시라도 생기부에 학폭과 관련되어서 징계받은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점이 커요. 감점이 크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게 있는 친구는 건대는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감점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거든요. 자, 시험 일시는 일단은 보면은 KU, 자유전공학부, 자유전공학부가 뭔지는 아시죠? 네, 그냥 전공 정하지 않고 들어가서 공부하면서 전공을 정해나가는 자, 요 KU 자유전공이 수능 끝나고 11월 16일 토요일 날 시험을 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공대라든가 나머지 학과들은 그날 같은 날 보지만 아침 9시 20분에 봅니다. 일단 요거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요 페이지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정리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요 정도면 충분히 파악이 되지 않았을까? 수능 최저가 있죠. 건국대는 수능 최저가 있고요. 대부분의 학교들이 보통 2합 5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중상위권 대학들 대부분의 그냥 수능 최저는 2합 5가 기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국어, 수학, 영어, 탐구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탐이어도 상관없다. 사탐이건 과탐이건 간에 잘 본 거 한 과목. 이렇게 그 중에서 2개 골라서 합 5를 맞춰주면 되고 한국사는 5등급. 그 다음 건대의 대표적인 학과죠. 건대 수의학과는 3합 4입니다. 똑같은 조건인데 여기서는 3합 4에서 3합 4는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에요. 까다로운 조건이어서 수의학과 워낙 인기가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 다음 실제 범위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고등수학, 수학원, 수학2,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라고 해서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시험 범위는 저 전범이에요. 전범이거든요. 전범인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봐야 할 게 뭐냐면 일단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건국대는 일단 도형을 중시하는 학교예요. 도형을 중시하는 학교거든요. 그럼 도형을 공부하는 단어를 우리가 기하라고 얘기하는데 고등학교 과정에서 기하가 두 파트예요. 1학년 1학기 때 배우는 도형의 방정식이 있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3학년 때 진로 선택으로 배우는 기하라고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기하라고 하면 사실은 보통 많은 사람들이 진로 선택으로 공부하는 기하를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건대 작년 기출문제, 그 다음에 작년에 모의논술 문제를 보면 그 기하는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 기하가 나왔어요. 그냥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정도의 내용 이게 나왔지 실제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벡터라든가 2차 곡선이라든가 공간 도형이라든가 이런 건 시험에 출제되지 않았거든요. 그럼 선생님 올해도 기하는 그렇게 출제가 되지 않을 그건 저도 모르죠.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분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해드리는 거고 그 다음 확통 같은 경우도 중복조합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중복조합은 우리가 확통에서 배우죠. 그 다음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도 확통에서 배우는데 확통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3개 단원으로 돼 있어요. 경우의 수, 확률, 통계 대단원 3개로 돼 있는데 건국대는 지금 최근에 기출되었던 문제를 보면 거의 대부분 다 1단원에서 출제합니다. 흔히 말하는 경우의 수. 경우의 수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원순열 또 뭐 있어요? 중복조합.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쪽을 선생님 생각으로는
수능 시험에 3점 정도 수준? 바꿔 말하면 시중 문제집 기준으로 한다면 센 수학의 B단계 정도는 적어도 확통의 1단원이 있잖아요. 1단원, 확통, 확률과 통계 1단원, 대단원 1단원 정도는 센 수학 B단계로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건 선생님이 그냥 드리는 어드바이스예요. 어드바이스고 그 다음에 미적분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도형으로 상황을 제시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배웠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서 해석을 하겠죠. 해석을 하고 식을 작성하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식에 대해서 미분이나 적분의 과정을 거쳐서 뭔가 일반화된 그러한 데이터를 끌어내는 이러한 과정들이 건국대의 전형적인 출제 유형이에요. 물론 수능과 결은 좀 달라요. 수능과 결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수리 논술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딱 봤을 때 이렇게 뭘 물어보는 거지? 순간 멈칫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리 논술을 준비하는 거고요. 그런 거 감안하시고 그 다음에 대문항 4개가 나온다는 거, 대문항 4개가 나오고 거기에 비해서 시간은 100분이고요. 대문항 밑에 소문항이 보통 2개 정도씩 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대는 사실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시간이 좀 넉넉한 편입니다. 문제를 풀고 답안을 작성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넉넉한 그런 학교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집중해서 침착하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그 정도 분위기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KU 자유전공학부가 꽤 인기 있는데 여기는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공대라든가 나머지 학과들은 전부 다 수리논술 대문항 4개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는 대문항이 2개 나와요. 대문항 1번이 40%의 배점이거든요. 그런데 이 40%의 배점은 바로 뭐냐면 국어예요. 그리고 사회, 통합사회라고 하나요? 1학년 때 배우는 사회? 오케이. 이러한 내용 가지고 1번 해서 40%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이 2-1, 2-2, 2-3 이렇게 해서 세 문제가 주어집니다. 세 문제가 주어지고요. 15, 20, 25, 60 되겠죠? 이게 수학입니다. 그래서 KU 자유전공을 논술로 지원하는 친구는 국어 논술을 본다는 거 빼먹으시면 안 돼요. 물론 수학의 비중은 크지만 40%의 비중을 놓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시험 준비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거기까지 이해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자유전공학부는 시험 범위가 좀 달라요. 여기 수학이라고 돼 있는데 전범위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그냥 고1 수학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수원, 특특 이게 시험 범위입니다. 그래서 국어를 보는 대신 뭐가 없어요? 네, 이적이나 확통이나 기하가 빠지는 거죠. 설명 이해 가세요? 오케이, 잘 알아보시고 잘 선택해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넘어가기 전에 확통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확률과 통계의 제1대단원 경우의 수에서 출제가 되고요. 거의 모든 문제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수능 기준으로 한다면 쉬운 사전 문제 수준으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 파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센 수학의 B단계 정도만 잘 정리해 놓으셔도 실제로 수리 논술을 보는데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리 논술이 아시다시피 만점을 받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나랑 같이 시험 보는 친구들보다 조금만 더 성의 있고 조금만 더 정확한 답지를 쓰면 합격이거든요. 그런 거 감안하신다면 이 정도 준비해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 가시겠죠?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 출제 경향 및 대비라고 되어 있고요. 자, 건국대는 전통적으로 도형을 중시하는 학교예요. 그럼 도형을 중시한다는 거 아까도 앞에서 확인해 봤지만 도형을 어떻게 네가 해석해낼 수 있냐? 해석한 걸 어떻게 네가 식으로 유도할 수 있냐? 이게 결국 도형 문제거든요. 해서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도형의 비중이 줄어든 느낌은 있습니다. 줄어든 느낌은 있거든요. 하지만 어찌되었건 중앙대, 경희대 이런 학교들이 사실 도형을 중시하는 학교들이거든요. 이런 학교들의 기출문제를 같이 공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조금 더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한양대에서 나왔던 기출문제 중에 도형 문제. 지금 내가 가로로 묶어드리는 이유는 저 두 개의 학교는 사실 전반적인 시험 난이도가 건국부 때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학교들이거든요. 근데 그 학교들에 나오는 도형 문제까지 연습을 좀 해놓으신다면 시험날 자신있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어찌되었건 도형과 관련된 다른 대학들의 기출문제를 반드시 공부할 것. 이해 가시죠?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 건국대는 올해 실시하는 모의 논술과의 연계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연계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똑같은 문제가 나온다는 거 아니고요. 그냥 주어지는 상황이라든가 주어지는 제시문들이 유사하다는 거죠. 난이도는요.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의 논술은 보통 언제 시험을 보죠? 대부분의 대학들이 1학기 때 봐요. 주로 많이 보는 게 5월에서 6월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학교의 진도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5월, 6월에
미적분, 가장 대표적인 미적분이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각 대학들이 우리는 논술 문제를 이렇게 출제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난이도가 원래 다 공부하고 수능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는 11월 그때 보는 수준하고는 다른 거죠. 쉽게 얘기하면 좀 쉽게 낸다는 거죠. 왜? 아직 아이들이 정리가 안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걸 풀고서 이 정도면 할만한 걸 이라고 그냥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스미 얘기했지만 반드시 최근 3년도 모의논술 말고 최근 3년도 3개년도 수리논술 기출문제는 꼭 풀어보셔야 합니다. 이해 가시죠?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에 제시문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두 가지가 있거든요. 상황을 설명해주는 조건 제시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설명해주는 내용 제시형이 있어요. 그럼 내용 제시형은 어떤 거냐면 평균값의 정리는 이런 것이다. 그 다음에 미분 가능이란 이런 것이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도함수의 정의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해서 교과서에서 복사해서 갖다 붙이는 그러한 제시문들을 우리가 내용 제시문이라고 하고요. 내용 제시문은 어떤 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냐면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답안지를 작성하라는 얘기예요. 일종의 신호등 역할을 하는 거죠. 반면에 조건 제시형, 상황을 설명해주는 상황 제시형은 그냥 문제의 상황을 설명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한다면 나한테 어떤 힌트를 주진 않죠. 이런 발상을 해봐. 이거는 도함수의 미분계수, 미분 가능성을 쓰는 거야. 이런 힌트는 안 된다는 거죠. 이해 갈까요? 따라서 어떻게 얘기하면 문제를 자유롭게 풀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힌트가 좀 적다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바라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설명해 드렸지만 확통은 센 수학의 B단계 정도. 그것도 시간이 부족한 친구들은 일단 그러다 대단원 2에서 나오면 어떡하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선생님이 작두를 타는 그런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과거의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 드리는 거고 시간이 되면 끝까지 다 보는 게 좋죠. 당연히 좋죠. 하지만 제한된 시간 내에서 안 보는 것보다는 대단원 1단원만이라도 잘 보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게 옳지 않나. 이게 선생님의 주장인 거고요. 이해 가시죠?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건국대 같은 경우는 도형을 중시하는 대학이고 그 다음에 합격선은 어느 정도에서 결정되냐면 수의학과는 당연히 합격선이 높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가 아까 수의가 뭐였죠? 3합하였나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학과들은 뭐였죠? 2합 5였죠. 그래서 나머지 학과들은 보통 수능 최저 저거를 만족하는 비율이 응시생 중에서 학과마다 차이가 있겠죠? 30%에서 50% 정도의 수험생들만 수능 최저를 만족합니다. 나머지는요, 수능 최저를 만족하지 못해서 탈락이죠. 그러면 실제로 응시하는 아이들 중에서 3분의 2는 허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쟁률이 뭐 예를 들어서 60대 1이다라고 하면 실제 경쟁률은 20대 1이 되는 거죠. 나중에 문제 풀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진짜 경쟁률은 20대 1도 아니죠. 왜요? 수능 최저를 통과한 게 30%지 이 30%가 과연 여러분처럼 유튜브나 인강을 통해서 수리논술을 대비한 친구냐? 그렇지 않거든요. 수능 최저를 통과한 30% 중에서 선생님의 지금의 경험치에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한 절반 이상, 60% 정도는 수리논술에 대한 대비 없이 그냥 한번 볼까? 이런 느낌으로 시험장에 들어오는 친구들이거든요. 사실 이런 친구는 합격할 가능성 없다고 보시면 돼요. 워낙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고는 준비한 친구한테 당연히 게임이 안 되죠. 이런 친구들을 다 제외하고 난다면 실제로 경쟁률은 60대 1이라고 한다면 한 10대 1 정도 보시면 그 정도가 무난하지 않나. 솔직하게 얘기하면 선생님 기준으로 한 5대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어떤 전형보다도 경쟁률은 사실 실질 경쟁률은 낮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싶고 세요. 나머지는 문제 풀면서 모의논술과 수리논술 기출문제 풀면서 다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 정도 준비하시고 다시 한번 내가 강조하는 거 모의논술 꼭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확통 신경 쓰시고요. 기아는 시간이 되신다면 기아 교과서를 그냥 한번 보는 게 제일 좋죠. 하지만 그 시간조차 없다면 고1 과정에 적어도 도형의 방정식 혹시라도 시간이 좀 더 확보가 된다면 기아에서 2차 도형 대단원 1 있잖아요. 2차 곡선 거기만이라도 교과서를 한번 스캔 쭉 읽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모의논술과 기출문제 해설 강의에서 다시 만나요. 화이팅!